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힘든 일 내 개인에게도 생길 수도 있고요. 요즘에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진짜 이 세상이 대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더 합니다. 근데 더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생각이 뭐 어제 오늘 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거의 제가 지난 2,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거의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가 돼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졌던 생각이, 대체 이 나라가 대체 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내가 대체 뭔 짓을 하고 있고 뭘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생각도 사실은 거의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면, 여러분들 저 사람 참 별 걱정 없이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항상 내가 뭐 대학 교수로 그냥 또박또박 월급 받고 뭐 학생들 수업하고 내 연구하고 싶은 거 하고 지내면 되겠지만은, 그렇게 지내고도 있기도 한데 이게 아닌데 왜 이런 건가, 진짜 뭐지 하는 답답함도 있었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60, 70, 80까지 산다는 게 과연 뭐지 라는 답답함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이야기하고 내가 연구하는 곳에서 답을 찾아보겠다라는 생활이 지난 한 30년 동안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황심소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황심소 방송은 왜 존재해야 되고 너가 굳이 이런 내용을 심리 상담하는 거를 왜 방송으로 유튜브로 사람들한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다시금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건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 살 수 있을까, 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 탐구하고 고민해왔던 그것도 있고 공부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각각 이 나름대로 그 참여, 현장 참여 금액은 어디로 입금해나요? 왜 이게 내 눈에 갑자기 띌까요? 네. 아무래도 그게 지금 이 한국인의 심리 코드, 이 강독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이게 단순히 심리 강독하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또 잘 살 수 있는 비법이 뭘까요? 이런 거를 책으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라면, 사실 황심소 이 방송도 그런 활동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체 뭔 일인가, 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내 삶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나름대로 심리적인 설명, 또 그거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 나만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황심소 방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박사님,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약이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이 많아지기를 희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기존 정규직들과 취준생들이 도리어 이건 불공정하다며 핏대를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가짜뉴스 또는 사소한 일을 아주 대단한 일로 만드는 보수 언론의 잘못처럼 돌리고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정말 뭐가 이상한가요, 박사님?
이러면서 질문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조 이미지 보시죠? 찾아가는 대통령 1편 해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화면 자료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았던 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언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이 없는 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천공항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비정규직으로 인천공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되게 폼 잡는 일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약속을 했고, 그러면 우리 약속을 지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로 지금 이 인천국제공항 공사 소속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와! 대통령님 만세! 드디어 당신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열광적으로 이 환호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정규직들과 취준생들이 도리어 불공정하다!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려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댓글을 다신 분, 정부는 국민을 노예로 육성시키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노예는 다른 노예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례라고 생각해. 이분 너무 심한 이야기를 하네. 어떻게 이런 막말을 막 이렇게 이 팩폭 쏟아듯이 하시는 이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하나하나 좀 이 상황을 좀 파악이나 좀 합시다. 그러니까 취준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취준생 입장해가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카카오톡 대하창 캡처를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면서 취준생들은 연일 알바 천국 통해 입사한 비정규직 주제에 첫눈으로 정규직 되었다고 붕괴하고 있대요.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 검색 요원으로 일을 하려면 알바 천국을 통해 가지고 입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가짜 뉴스고 말이 안 되는 뉴스네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알바 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 190 벌다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천 소리 질려 2년 경력 다 인정받네요. 서영고 나와서 뭐하냐. 인국공 정규직이면 최상위인데 졸지에 서울대급 되어버렸네요. 소리 질러. 니들 5년 이상 벌을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 요새 행복 부모님도 좋아. 이게 가짜뉴스 맞는데 그 가짜뉴스를 뭐 한국일보 조선일보 무슨 일보 온갖 동네 상경신문 온갖 동네에서 다 기사로 다뤘다라는 이야기가 되네요. 이게 가짜뉴스라는 건 분명한데, 근데 아무도 이 뉴스를 낸 언론사 중에서도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문방송위원회 이런 데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서 취준생 입장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 핵심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정규직도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되겠지만 저희가 정규직으로 지원해서 전형을 받는 것과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이 청원이 나왔다는 거죠. 오 마이 갓 박사님, 이게 정말 비정규직 정규직 운운하는 현대판 신분제를 없애자 외치던 사람들의 본심 맞나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회시, 대학도 서열화하는 세대이니 신분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안타까운 점은 따로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원은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그 회사에서요 고졸 사원으로 입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 고졸 사원이 고졸 사원으로 입사하고 대졸 사원이 입사하잖아요, 그죠? 그럼 고졸 사원이 직장 다니면서 대학을 나와요. 그러면 대졸 사원으로 취급을 받을까요? 여전히 고졸 사원으로 남아 있을까요? 대기업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예, 대기업에서요. 한 번 고졸 사원이면 영원한 고졸 사원이에요. 또 야간대학도 다니시는 야간 대학을 나와도 고졸 사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 현재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은 실제로 공무원은 고졸로 들어가나 대졸로 들어가나 학력 불문, 나이 불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공무원은 고졸로 5급 공무원이 되거나 대졸로 5급 공무원이 되거나 박사로 5급 공무원이 되거나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 9급 공무원, 박사로 9급 공무원이 되거나 대졸로 9급 공무원이 되거나 고졸로 9급 공무원이 되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는 고졸 사원으로 들어가면 평생 고졸 사원이에요. 심지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를 받아도 고졸 사원으로.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잘못됐다고 국민청원한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재밌게도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건 다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너무 재밌는 심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인국공 사태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그 학교에 그 정규직 교사가 있고요. 기간제 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로 몇 년 있다가 정규직 교사로 전환을 시키면 그 기간제 교사로 있는 사람이나 이미 학교에 정규직 교사로 있는 사람들이 다 뭐 교사는 다 같은 교사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엄청 반대하잖아요. 엄청 반대해요. 그걸 더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교사가 되려고 하는 교원 임용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개떼처럼 나서가지고 그거를 반대를 해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정규직은 양반이고 비정규직은 쌍놈이고 정규직은 이 정상적인 인간이고 비정규직은 천민이다라는 그 신분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이 대한민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각인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그걸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 회사에서 본사와 파견 회사 직원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만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표현하지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신분제도가 정규직 비정규직 본사 직원이냐 하청회사 직원이냐 파견회사 직원이냐 본사 직원이냐 뭐 기간제 교수냐 정교사냐 뭐 이런 거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지가 대통령 됐다고 갑자기 내가 이 캐스트 제도를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내 말대로 할 수 있는 이 공기업에 가가지고 내가 비정규직을 내가 정규직화 시키마! 이런 선언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뭘 뜻할까요? 대통령 되신 분이나 그 대통령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나 이 사회에 대해서 진짜 막말로 이야기하면 좆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권력 잡았다고 지금 완전히 갑질하는 짓을 국민과의 공약 1호로 내세웠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 놓고 그거를 지금 몇 년 지나서 완수했다. 이거는 마치 인도 총리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 여러분 이 캐스트 제도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천민 출신이라서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천민 출신으로서 오늘부터 이 캐스트 제도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선언하면 캐스트 제도가 없어진다고 믿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이게 21세기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 활동이고 정책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런 맥락일까요? 뭐 일부 비슷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런 이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기간제 교사, 정규 교사 이런 것들이 뭐 빈부격차 해소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식으로 선언적으로 주장하기만 하면 그리고 권력을 잡기만 하면 내가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이 권력 잡으신 분 참 대단하시지 않나요? 아니면 그분을 믿고 적폐청산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권력을 팍팍 밀어준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훌륭하신 국민들인 거죠.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박사님 일반 사람들이 지금 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공정한 게 문제다 난리치고 심지어는 이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근로자들조차도 이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자 배제한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하라 하면서 노노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을들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진짜 이거를 목이 메어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권력을 지금 쥐고 있는 이 정치인들, 특히 우리나라 지도자 이들이 국민들을 조삼모사 수준에서 우롱하면서 자기들이 이 나라에서 정책을 하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쇼를 벌리고 있는 것에 국민들이 대체 이 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사자든 또는 그 쇼를 구경하는 사람들이든 또는 그 쇼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거의 다 각자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발작적인 사실 거의 미친 지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미칠 지랄 같은 행위예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아니면 뭔가요라는 걸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없는 이런 희한한 상황인 거죠. 그럴 때마다 이거는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믿고 싶으냐에 따라서 그 믿는 것이 제정신으로 믿는 거냐 네가 미친 상황으로 믿고 싶은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당신의 마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 노조분들 수천 명의 비정규직이 하루아침에 정규직이 되면 노조 주도권을 뺏긴다. 이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격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심리는 피해의식과 본인들의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현재 노조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를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발작적으로 정규직 노조에 소속한 분들이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해석해 드릴 수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량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선골이나 진골이고 후생 업무나 옆에 보조하는 청소하는 업무를 하는 건 너희들은 천민계급이고 감히 이 교통공사에 정규직이라고 들어올 만한 그런 급이 안 돼.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너무 본인들이 계급의식에 충실한 분이니까 생각해 주는 것처럼 불쌍한 취준생들을 역차별하니까 공정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어쩌다 우리들은 이토록 계급화 서열화에 익숙해져 있는 걸까요? 나라님을 모시고 나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회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세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조금 안정되고 좀 괜찮은 조직에 속하면 이게 내 조직이야! 니들은 들어오지 마! 내 자식대로 자대손손 밀고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 교사로 하겠다고 했을 때 교직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정규직 교사들이 반대한다고 했던 일이 연상이 됩니다. 박사님,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가요? 이 질문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 욕망은 일단 내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뼛속보다 계급 서열의식이 내면화되어 버린 한국인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잘날 수 있고 똑똑하고 또 가진 게 있으면 더 못 가진 사람하고 자기를 차별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거를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악마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냈다라고 할 때는 인간은 단순히 노동을 해서 먹고 살고 또 여자는 이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 진짜의 고통이 아니라 니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니가 노예로 살고 니보다 못난 사람한테 니가 주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생존의 과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안 그런 인간은 어떤 심리라서 그럴까요? 그런 인간은 특별한 건가요? 오이, 진짜 훌륭하게 좋은 질문이에요. 안 그런 인간은 어떤 안 그런 인간인가요? 예를 들면 자기 몸을 희생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신 분,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뭐 이러면서 죽은 분들을 막 높게 숭상하죠. 그랬을 때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대요. 그런데 장진호에서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총 쏘던 그 국기는, 그래 내가 여기에서 추위에 굶주리에 죽더라도 저 이 중국문 개새끼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지 그러면서 장렬히 전사를 했겠죠. 네,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믿고 싶은 거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 그런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 먹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죽고 나면요, 그분을 실제로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한 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사는 행동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교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계명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무려 몇 개 계명을 이 주인님을 잘 모시라, 다른 주인 제대로 신경 쓰지 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종의 마음으로 살게 된 게 언제부터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 비유에 대한 예가 인류가
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살고 있고 나를 돌봐줄 수 있는 하느님과 같은 신이 더 이상 있지 않고 이 주인님을 모셔야 되고 거기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이런 계급이 됐든 서열화가 됐든 생존 본능이든 어쩔 수 없는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왜 정의, 공정 이런 단어를 써서 마치 적폐청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느껴졌을까요? 이거는 마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비슷한 마음인 듯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기 세력들 때문이라고 믿는 것 말이죠. 정말 인국공 사태에서 문제는 무엇인가요? 지금 정권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마치 본인이 십자군처럼 성질을 탈환하고 본인들이 뭔가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고 본인들 하는 것이 옳다는 마음에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국민들 마음에 드는 이슈들을 제기만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구호를 내세우기만 하면 저절로 대한민국이 좋아질 거라고 하고 대한민국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국민들이 당한 거죠. 촛불로 꼭두각시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운 우리 그리고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언젠가 항심소에서 박사님은 이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참 완벽한 공수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저는 그때 박사님이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 공수표가 아니라 완전히 국민들이 미사 여구에 당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기회란 것이 애초에 평등해야 하는 것 맞잖아요. 기회라는 것은 애초에 평등했으면 좋겠지만 결코 평등하지 않아요. 기회는 로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회는 로또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 사실을 보지 않으려고 해. 그 사실을 보지 않고 눈 감은 거를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삼수자에 갈것자가 돼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을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인간은요 사기치는 거예요. 법은 강물이 그 지형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촛불로서 법에 의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갈짓자로 그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법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결과가 정의는요, 이 악한 놈이요, 악한 거를 그대로 낼 때는 쪽팔릴 때 항상 내세우는 게 정의예요. 그게 정의의 존재 이유예요. 정의의 여신은요, 그 꼴을 두 눈 뜨고 보긴 쪽팔리니까요, 그 눈을 가리개로 하고 저울을 보고 있는 여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울을 쓰면 공정해야 되는데 저울이 공정하지 않다는 걸 지도 알고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안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의 여신의 핵심 메시지인데 누구를 위한 정의냐고요? 힘센 놈을 위한. 누구에 의한 정의냐고요? 법을 내세워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먹고 싶은 놈들에 의한요. 누구의 정의냐고요? 그래서 권력 잡은 놈이 장땡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박사님, 인국공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짜 문제는요,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내세우는 놈은 가장 이 정의롭지 않은 놈이고요, 공정을 내세우는 놈은 가장 이 공정하지 않은 놈이라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의를 세워줄 것이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은 내 손가락을 잘라야 되는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다. 이거는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미래통합당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 민주당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진짜 제대로 된 문제를 보는 인간이 뭔지 그 눈을 키우는 것부터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지켜보면서 또 무슨 재밌는 일이 이 나라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켜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좀 마음이 위안이 되나요?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